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정규제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두 사람이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 논란은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쟁의 막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윤상현 대통령 정치특보가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또 뭐라 그럴까요? 시비를 걸고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도 지금 내홍 상태가 속으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어떤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회동은 글쎄요, 뭐 빨리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만일에 실패하게 되면 안철수 탈당, 신민당의 합류, 아마 이런 식의 수순을 거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정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참 경제도 가뜩이나 나쁜데, 어떻든 정치 개혁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정치 그 자체의 뜨거운 열풍이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국면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의 글쎄 서류가 오늘도 발표가 되고 뭐 다 서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총, 정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에서는 바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전혀 개혁이 아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고 반발하는 성명으로는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경총의 담당 본부장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실까요? 네, 경총 얘기도 들어보고요. 노사정 합의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영규 의원이 취업 유발개수라는 것의 허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오늘 정규제 칼럼은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아직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대법관들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이게 여전히 그 대법에서는 귀책주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결혼에 책임이 있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쪽으로 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식의 판결에 대해서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이혼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라고 허가를 해서,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이혼에 대해서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국가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 시대가 넌센스인데, 언제까지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을 우리 대법원은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이 있는데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1시간 40분이나 또 정규제 뉴스가 길어져서 너무 긴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죄송스럽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자꾸 길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목록부터 보시죠.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 2%, 경제자유지수 추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이혼, 좀 잠시 전에 제가 얘기한 거고, 포스코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공격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위 진보 인사들이 옐런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줄 것을 압력하는, 일본이 반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 중국 전성절 행사와 관련된 불만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는 뉴스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현재 GDP 대비 84%로 신흥국 평균인 30%의 2.5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흥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07년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조사 대상 신흥국 가운데 한국에 비해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69%, 홍콩이 6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부채를 합치면 좀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0% 내년 예산에서 40%를 넘어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부채의 GDP 비율은 국민연금부채 또 지방공기업부채 이런 것을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채, 지방공기업부채를 합치면 100%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사태는 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오늘 2016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은 2.6%로 크게 떨어지고 내년에도 2.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메르스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에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성장 활력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마지막 노동개혁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노동개혁 문제는 잠시 후에 이현준 본부장 모시고 대화를 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지수가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7계단 후퇴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을 비롯한 세계 경제자유 네트워크는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자유도 정도를 산출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리포트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지수는 7.38로 3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52위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경제 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부문의 경제 자유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점이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도가 높습니다. 네. 공천 규칙 등을 정한 혁신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연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혁신안과 문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중앙위원회 연기를 거듭 요청하며 문 대표와 담판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표도 안 전 대표의 회동 제안에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중앙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이 담판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6시부터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온 거죠. 뭐 정치 시즌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가지 싶습니다. 참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안철수가 어떻게 되든 문재인이 어떻게 되든 사실 저희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총선 대선이 연이어 있고 벌써부터 뭐 친박이다 김무성이다 해서 갈등이 또 여권에서도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참 만만치 않고 아마 이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을 온 나라를 그야말로 빨아들여서 대혼돈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10년 만에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그 왼쪽 진영 또 오른쪽 진영에서 아마 격렬한 싸움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총선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그 총선 과정에서 정치 제도들도 좀 선진화되고
입법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입법 독재 현상, 말하자면 입법부의 인민위원회로 바뀌는 듯한 그런 이 현상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입법부 독재, 인민위원회 독재가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려고 했던 당시로부터 다시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그 인민 독재적 성향의 정치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 아닌가. 결국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되어서 우리들이 좀 사회적 감시도 좀 강도 높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론 정립들이 되어서 날카롭게 사회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력을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유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좀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부 뉴스는 여기입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까? 네. 네, 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3년 만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오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년 만에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무디스와 피치,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S&P는 한국의 탄탄한 성장세를 감안해 신용 등급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 고맙고요. 오늘 국제 뉴스에서는 중국 뉴스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난민 문제로 굉장한 갈등이 있고요. 오늘은 주로 이 미국의 오바마 정책의 오바마 외교 정책의 실패가 시리아에 대한 지금 위성 사진 이런 걸 보면 시리아에 대해서 그 러시아의 군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리아 안에 러시아가 완전히 쐐기를 하나를 그 중동 지역에 박아놓는 그런 지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오바마 외교 정책의 실패다는 것들이 오늘 아침 제가 포린 어페어즈하고 몇 가지 미국의 외교 전문지들을 쭉 봤습니다만은 아주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CNN 같은 데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고 경제 기사 중에서는 역시 중국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중국 주가가 다시 폭락해서 3천이 깨졌다. 이런 것이 이제 톱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동안에 6% 가까이 빠졌다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기사가 디스예요. 올해 안에 중국의 위안화가 또 지난번에 4.6% 사흘에 걸쳐서 절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이영준 본부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샥 5. 땡큐노트. Samsung Galaxy Note 5.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디테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합의문이 새벽에 일요일 날 나오자마자 꼼꼼하게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노사정 합의문 전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노사정 합의문 전문이라고 찾아보시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골 때린다. 무슨 노사정 합의 이런 게 왜 들어가나 사회정책적인 이런 내용들이 하는 아마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끼실 텐데 한번 들어가셔서 노사정 합의문 한번 찾아서 우리 정부가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2부 뉴스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외자를 낳고 15년 전 집을 나간 백모 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0년 만에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파탄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철강기업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 주금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술 도용 소송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포스코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억엔, 우리 돈 약 3천억 원을 신일철 주금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신일철 주금은 제소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세계 최강의 생산성을 자랑한다고 하는 포스코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파이넥스 공법이라든지 적어도 기술만큼은 세계 탑이다 이렇게 자랑해 왔습니다만은 점차 그게 아니다는 게 요즘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일본 저 죽음에 대한 이번 소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독일의 그 최강 자동차 회사들은 이 포스코 철강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쭉 최근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사실 이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포스코 임직원들 중에서도 정규제 뉴스를 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 포스코의 실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 경험으로 봐도 포스코의 뭐 글쎄요, 제가 옛날입니다만 이 포스코의 박태준 왕국이라고 하는 정도로 박태준 회장의 지배력이 굉장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얘기인데 모스크바 대학에 박태준 회장이 명예박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명예박사를 받으러 이제 이 포스코의 간부들하고 이 철강협회 간부들이 대거 이제 쭉 말하자면 박태준 사단이 다 왔었습니다. 그때 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는데요. 왔었어요. 그 제가 이제 당시 기자로 취재를 갔는데 거기 따라온 그 임원 그 간부들 몇 명이서 그 러시아 밥을 못 먹겠다고 한국 식당을 찾아내라. 한국 식당을 찾아서 정특파원 같이 한국 식사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러시아 밥 못 먹겠다는 서양 밥은. 거의 뭐 슈퍼 갑질이 몸에 붙어가지고요. 참 정말 가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참 클라이막스는 제가 러시아만 해도 나라가 망해서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을 때인데 어쩌다 한국에 이제 포스코 회장에게 글쎄요 뭐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제 명예박사 학위를 주게 돼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근데 명예박사 받는 축사를 한국 측에서 누군가가 올라가서 축사를 하는데 참 낯이 부끄럽게도 명석이 사회주의권에 최고 가는 대학이 모스크바 대학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는데 아무리 후진국에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자존심은 챙겨줘야 하는데 축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박태준 회장님께서 오늘로서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몇 개만 더 받아서 10개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니 앉아있던 모스크바 대학교 총장에서부터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참 돌아가는 거죠. 참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을 보고 박태준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또 천박함에 대해서 아주 혀를 내둘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 한 토막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라면 상무 사건이 나도록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난 세월이 있었다는 점, 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원망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포스코 너무 슈퍼 갑질한다.
그래서 결국 현대제철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포스코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저간의 경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참 할 말은 꽤 있죠. 다음 뉴스 듣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중앙은행 의장이 정치권 중에서는 주로 진보 측으로부터 금리 인상 자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키스 앨리슨 하원 의원은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 움직인다면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경제 회복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도 지난 7월 옐런 의장에게 금리 인상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참 어느 나라나 이거 돈 싼 이자로 달라고 하는 압력은 참 대중의 압력 중에 가장 큰 압력이죠. 근데 어제 BIS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또 문제는 이 지금 싼 금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금융정책은 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제 미제스 학파, 하이엑 학파 이런 얘기하면서 경희대학교 안재혁 교수 모셔서 금리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이제 대중들은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나중에 오영규 의원하고 그 얘기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가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총재 특별보좌는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기우다 특보는 반 총장이 중국 항일전승 70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월드컵 축구의 심판이 특정 나라의 대회에 나간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담당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국제사회가 간파하지 않았겠느냐며 한국과 반 총장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하기우다 특보는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의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는 권력 지향적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기우다의 얘기는 참 좀 저질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은 사실 굉장히 의외였다. 국제 외교가에서 서방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열병식 자체가 굉장히 낡은 수법이고 또 그날 모였던 사람이 보세요. 뭐 푸틴과 거의 어깨들이죠. 푸틴과 앤드 히즈 클란들입니다. 뭐 가리모프, 나자르바예프, 뭐 독재자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자. 시진핑도 독재자죠. 뭐 공산당하는. 그 사람들만 쭉 있는데 그 아닌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반기문이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다급한 여러 가지 한반도 현안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고 하지만 반기문 총장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중국 전성절 기념행사에 간 것은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긴히 이야기할 또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자기가 보여줄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순전히 한국 국내용으로 중국에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호사가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올 들어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미래 생산성과 생활 수준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현지 시간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총 무역량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무역량 증가 속도는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 속도의 2배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무역량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역이 굉장히 많고 필드를 넓게 쓰는 나라죠. 무역 의존도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무역 활용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국제 무역 자체가 줄어들면 2008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니까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What is rise of global trade slide입니다. 세계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우려들이 What is rise 우려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세계 무역량이 급락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유산이다. 수입, 수출 모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3년째 제자리다. 뭐 WTO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쿡만의 분석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쭉 WTO는 2015년 무역량 예측을 또 수정할 계획이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입은 그대로고 수출은 5.6% 줄었고 대한민국은 8월 수출이 14.7% 급감, 중국도 8월 수입이 13.8% 급감, 중국은 이미 7월 달에도 8.1% 수입이 감소, 뭐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근린공피파를 시도하면서 국제 경제를 자살로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요지로 쭉 쓴 오늘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오영규 의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